자, 이제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1910년대 일본의 정책과 우리 민족의 대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20년대 일본의 정책,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대응 모습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제목을 보니까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합니다. 예, 이 제목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1910년대 후반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레닌과 러시아 혁명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사회주의가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가 꼽히는 것이 핵심이고 그뿐만 아니고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다양한 사상이 이 당시에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무정부주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사상이 꼽히면서 그 당시에 민족운동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1920년대에 항일 민족운동부터 시작합니다.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운동. 자, 우선은 3.1운동 이후에 만주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그 당시에 봉오동이라는 지역, 여기죠, 여기 북만주 지역이겠죠. 봉오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을 격파시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홍범대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지역은 여기다. 일본을 격파해요. 일본이 열받았겠죠. 일본이 열받아서 이제 대규모 동력을 동원해서 이제 독립군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은요, 도망을 가다가 이 청상리 이 지역에서 북로군 정서를 이끌던 김자진과 연합해서 그 당시에 일본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그게 바로 1920년도 정산리 대첩입니다. 이거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을 대판 깨뜨렸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에 일본이 빡쳤다. 그래서 청산리에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 이 연합해서 이끄는 그 부대와 일본이 싸웠는데 결국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 그게 바로 1920년대 청산리 대첩이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완전 크게 깨졌어요. 일본이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자 해서 무고한 간도인들을 무차별 학살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이 간도참변이 일어나니까 독립군 부대가 우리는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서 북만주 쪽으로 옮기다가 그리고 극만 쪽으로 옮기면서 러시아 혁명군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소련, 러시아 지역의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자유시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립군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특히 이 당시에 러시아 혁명군, 러시아 군대가 우리 독립군 보고 너가 무기 가지고 있지 마라 하면서 무장 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러시아 혁명군과 싸우게도 돼요. 우리 독립군 내부 싸움도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군하고 싸워요. 큰 희생이 있겠죠. 이때 그 희생을 바로 1921년도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옮겼지만 자유시에서도 큰 그 희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냥 그래봐야 만주로 귀환하자 해서 만주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만주로 귀환하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을 해서 조직하게 됩니다. 자, 3부를 결성해요.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로 다시 돌아오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재정비를 합니다. 참정신이라고도 외워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고 이 3부의 특징은 민정과 군정을 함께 갖춘 자치정부였습니다. 오랜만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독립군을 보니까 일본군이 얘들을 부수고 싶어요. 그래서 독립군 탄압을 위해 일본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만주에 있던 중국 애들, 군인들, 그걸 군벌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들, 이 몬땡 군인들과
미스의 협정을 체결합니다. 1925년도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만주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힘드니까 너가 만주에 있는 이 중국 군인들 너것들 만약에 이 독립군 부대, 그 당시에 우리 민족 독립군 부대를 찾아가지고 얘들을 초탕하면은 일본이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협정입니다. 그게 바로 미스아 협정이에요. 이 미스아 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립군 부대 활동이 위축됩니다. 미스아 협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삼부의 통합 참정식 이후에 이렇게 삼부가 완전하게 통합되는 것은 실패하고요. 대신에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 두 지역으로 통합해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가 성립되고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의부와 정의부 일부가 연합하죠. 그게 바로 국민부입니다. 정의부 일부와 신민부 전체가 통합해요. 그게 바로 혁신의회입니다. 이해됐죠? 북만주 지역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 국민부. 이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가 해체 후에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바뀌고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선 했고요.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열투쟁은 뭐냐면요. 다른 독립군, 뭐 광복회 이런 거는 단체죠. 의열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뭐 단체가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뭐 테러를 한다, 뭐 그리고 폭탄을 투척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의열단이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1919년도에 만들어져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 만들어지는데요. 1919년입니다. 얘들의 특징,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활동하고요. 주요 활동은 친일파를 처단하고 식민통치기관, 뭐 조선총독부 같은 걸 파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김상옥과 나석주입니다.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하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한인애국단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인애국단은 여기 19년하고 조금 멀리 떨어졌어요. 1931년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김구가 1931년도에 조직해요. 요거 조직하는 뭐 맥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쭉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면은 처음에 통합을 했는데 이 외교론에 입각한 이 정책들에 불만을 느낀 애들이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죠.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됐는데 결국엔 회의가 결렬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이 침체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국무령제로 체제를 개편했댔는데 이 이후에도 너무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의 기로에 계속 서서 그냥 그냥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자 만든 게 김구의 1931년도의 한인애국단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쭉 뒤로 가서 자, 이 한인애국단은 그렇게 침체되었던 임시정부를 타파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1931년도에 실제로 비봉창의 일왕의 암살 시도도 있었고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때 중국도 일본의 판판이 깨지면서 좀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솔직히 중국도 무기력증에 빠졌었거든요. 이에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와 조선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침체될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조선인들을 본받고 싶기 시작했고 조선인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한인애국단 활동 결과 자 조선혁명당의 신채의 이 내용 있죠. 조선혁명선언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채호는 직접 폭력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의열단의 정신적 뿌리죠. 그래서 외교 준비 이런 건 안 된다. 절대로 외교 준비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벌여서 우리는
독립을 이루자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했습니다.